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부담보 안고 가입해 말어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하다 보면 부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보험 상식 공부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보가 이제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아닐 부자 써서 담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부위는 담보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런 부담보를 잡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니까 과거에 치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계속 나중에 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되게 커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이 부위만큼은 우리가 보장하기가 조금 애매해 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부담보로 해서 당신이 보장을 안 받겠다라고 동의하면 보험 가입을 진행해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뭐 1에서 5년까지 기간 부담보가 있고 전기간 부담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험 가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담보 걸린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가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부담보 걸리는 조건에서도 우리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보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부담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그리고 특정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리고 정기간 이렇게 또 나뉘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1에서 5년 동안 그런 걸 일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 기간은 보장 기간 전 기간 내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심사를 넣게 되면 인수 승인 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승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담보 승인이란 것도 있죠. 그게 이 경우인 거죠. 이 부위는 좀 부담보로 하고 나머지는 승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자가 인정하고 이걸 감내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조건으로 승인을 내줄게, 그런 내용이죠. 또 할증 승인 같은 것도 있죠. 보험료가 좀 올라가서 승인되는 거. 그건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이고, 아예 뭐 그런 것도 안 되면 그냥 인수 거절이 되는 거. 그래서 부담보도 일단 승인입니다. 그 부위를 제외하고 승인 낸다는 조건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부담보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 부담보 있고, 그래서 1년 부담보 되는 게 있고 3년, 5년 부담보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담보고요. 전기간 부담보, 보험기간 내내 부담보다. 보험기간 내내 이 부위는 보장을 안 해줄 거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간 부담보 잡힌 게 이런 게 있고, 또 특정 부위예요. 이 같은 경우 부위 부담보죠. 특정 부위 부담보인데 뭐 대장, 직장, 안구, 자궁 그런 것들이고, 부담보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네요. 3년짜리 부담보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잡혀 있네요. 참 많이도 잡혔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보험은 무조건 빨리 가입해야 된다. 건강할 때, 안 아플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년짜리니까 기간 부담보인 거고, 정기간 부담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척추 질환이네요. 이거는 특정 부위가 아니고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척추 질환. 정기간 부담보면서도 특정 질병에 대해서 척추 쪽은 다 보장 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관을 조금만 볼게요. 좀 복잡해 보여도 이거 전부 다 읽지 않더라도 제가 표시해 놓은 부위만 조금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특정 신체 부위하고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 제한부 인수, 보장을 제한하고 인수한다, 뭐 그런 특별 약관인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뭐뭐 있냐 보면은 요 네모친 거 한번 보세요. 회사가 지정한 부위가 있고 아까 지정한 질병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1년부터 5년까지로 정한 기간 부담보가 있고,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보는 정기간 부담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잠깐 줄쳐놓은 거 보시면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이하고 합병증을 분리하는데, 그 부담보 부위여도 만약에 합병증이 발생했다, 그럼 그 부분은 보장하는데 부담보 부위에서 전이된 거는 보장 안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에 부담보를 잡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암이 전이됐네요. 담낭암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담낭암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한다는 거죠. 간암도 어차피 간이 부담보 상태였으니까 간암도 보장 안 하고, 감이 전이돼서 담낭암 걸렸지만 그것도 전이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뭐 합병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간이 부담보 잡혔는데 간에서 이제 뭐 합병증 때문에 뭐 복수가 찼다, 그래서 뭐 복막염이 발생했다, 그럼 그때 치료받는 거는 그런 거 보장을 하겠다.
합병증하고 전이 되는 거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정기간 부담보 부위여도, 이게 뭐 정기간이란 얘기예요. 정기간 부담보 부위여도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5년 동안 재진단 치료가 없으면 그 후 보험금 지급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보 때문에 막 걱정하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기간 부담보를 잡혔어도, 앞에 뭐 나와 있던 거 보니까 척추질환 뭐 정기간 잡혔었잖아요. 그렇더라도 보험 가입하고 5년 동안 진단이 없고 치료도 안 받았어. 그러면 그 이후 5년 이후부터는 보험금 지급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특약이 삭제되는 거예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뭐 약관은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보셔도 되는데, 그 자연이 사라지니까 정기간 부담보 잡혀도 뭐 특별히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부위는 설령 보장을 못 받지만 그 부위는 되게 작은 부위고 그 외에 우리 몸의 전체 수많은 부위가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너무 작은 부위 하나 여기 부담보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을 너무 주저하시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진단하고 치료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병원 안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지 않다, 특별히 안 가도 될 만하다, 그럼 안 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정말 아프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관은 이게 마지막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담보 부위여도 합병증은 보장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 1번에 보시면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보장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깨를 만약 예를 들어서 부담보를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게 상해로 인한 거라고 우리가 증명만 되면 그럼 별도로 보장이 된다. 아무리 부담보가 잡혔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부담보는 질병에 대한 거지 상해에 대한 건 아니니까 상해로 인한 거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부담보가 해지가 되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기간 부담보 1에서 5년짜리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부담보 부위에 치료를 받아도 된다. 이건 치료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냥 3년짜리면 3년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3년 내에 부담보 걸렸으니까 보장은 못 받죠. 보험금은 못 하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프시면 그냥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3년 5년 다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로 부담보 받은 부위 말고 다른 부위는 치료받아도 아무 상관없죠. 그것도 헷갈리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정기간 부담보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치료나 재진단이 없을 경우 자연히 사라진다, 그런 내용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타 부위는 당연히 치료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물혹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뭐 1년마다 와서 추적 검사하자 그랬어요, 병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1년에 한 번씩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간 거 가지고 그걸 치료받았다고 보고 그걸 재진단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간 부담보하고 정기간 부담보하고 이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부담보를 안고 갈 경우가 있어야 될 텐데 언제 안고 가야 되냐, 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담보 가입 조건이에요. 이제 심사를 넣어봤더니, 근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부담보에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냥 안고 가도 되는 거죠. 특별히 뭐 나이가 젊은 경우는 또 건강하게 잘 지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큰 것도 아닌데 그냥 부담보를 걸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그냥 가입해야죠. 그래서 이건 좀 주관적인 건데 본인의 느낌하고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단기간 부담보 1년 3년짜리만 이제 받았다고 치면은 그 기간 동안 이 부위는 내가 보장을 못 받는다, 그걸 감안하고 그냥 가입을 하는 거고, 뭐 정기간 부담보를 받았더라도 뭐 이거 받아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부담보 안고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척추질환 정기간 부담보 아까 보여드린 게 제 건데, 지금 그때 가입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큰 탈이 없어요. 그 이후에 병원 한 번도 안 갔고, 그래서 1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그 부담보 사라지는 거죠. 5년 동안 병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또 젊으시고 뭐 특별히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부담보 이외에 다른 부위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부담보는 아주 작은 부위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신체의 많은 부위가 이제 보장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입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고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가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부담보를 안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담보 부위가 당장 너무 걱정된다. 뭐 3년, 5년 뭐 못 기다린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전에 뭐 뭔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부담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이제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니까 뭐 두 가지만 가지고 볼 때는 실비 같은 경우는 유병자 실비로 하는 거에 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일반 실비에 가입할 수 있거나 일반 실비에서 할증만 되고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유병자 실비로 가는 건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일단 보장이 많이 줄어드니까 유병자 실비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는 부담보 없이 꼭 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해요. 보험료가 많이 비싼데 325 고지 조건만 만족하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325 고지 조건이 뭔가 보면은 간단합니다.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있으면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2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했으면 제왕절개 포함해서 수술했으면 고지하셔야 되는 거고 5년은 암밖에 없어요.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게 있으면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안 걸렸으면 2년 내에 고지사항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죠. 또 보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뭐 약 같은 거 먹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가 간편하다는 건데 그래서 간편심사라고 하고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요 고지 조건에 해당만 안 되면 가입이 되니까 부담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긴 하겠죠. 다만 보험료가 비싸니까 좀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보험료 더 내고도 부담보 없이 당장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도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는 거는 전 진단비 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차피 3대 질병 진단비만 얘기하니까 간편심사보험, 진단비 약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뭐뭐뭐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이럴 때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건데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데 보험기간 전에 뇌혈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을 하냐 마냐 애매하잖아요. 약관상. 그쵸? 그럼 실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거 지급하냐 마냐. 그럼 지금은 지급해도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지 또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들도 많고 해요. 그래서 좀 이거 애매한데 확정 진단받은 경우가 있다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똑같이 뇌경색 진단을 또 받으면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진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때문에 이제 뭐 뇌 검사를 받았는데 혹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부담보로 가니까 그 부담보를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경우 뭐 그런 경우 같은 건 괜찮겠죠. 뭐 진단 확정된 경우가 없으면 뭐 3대 질병 진단비 우리가 가입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3대 질병 중에서 특별히 확정 진단을 받은 과거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입할 때 설계사와 잘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꼭 잊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지급하겠죠. 뭐 고지 조건 이렇게 해놓고 고지 조건 해당 안 되는 거 고지 안 했다고 그걸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게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렇게 파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자. 특별히 부담보 없이 3대 질병 진단비에 가입하고 싶을 때는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럼 결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 부담보가 있었죠? 1년에서 5년 후에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는 치료를 받아도 돼요. 다만 보장만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정기간 부담보는 5년 내 진단, 치료가 없어야 사라진다. 그 기간 동안 병원 가게 되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합병증하고 상해로 인한 사고는 부담보 부여도 보장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 된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부담보 안고 저렴하게 갈지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간편심사 보험으로 갈지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인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